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 4학년도 수능 B 독서 지문.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소문이 난 CD 드라이브 지문. 뭐 여러 가지 그 인강이나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는 국어에서 출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읽어내고 푸는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을이거든. 출제자가 갑이야. 얘들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출제할 거니까 이 패턴으로 문제를 좀 풀어줘.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야. 뭘로 주는 거야? 기출문제를 통해서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푸는 학생이든 또는 뭐 인강이든 뭐 유튜브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얘네들을 풀어내고 뭐 분석을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출이 왜 있는데? 기출은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놓은 거니까. 자, 지금 미리 써놨지만 기술 지문에서는 요 화살표, 비례관계를 던져줄 테니까 요 놈을 찾아내서 정리해라.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을 줄 테니까 제발 이 결과를 찾든 암기하든 표시하든 어쨌든 답에서는 얘를 물어볼 테니까 요 놈을 좀 끄집어내라.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이제 인강이든 유튜브든 또 열심히 설명을 한답시고 선지 하나하나를 지금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쳐다보는 게 중요해. 문제는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능 문제 풀 때도 하나하나를 다 확인 안 하면은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당연히 등급이 떨어지는 거지. 모든 선지를 다 샅샅이 찾는다.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반적인 머리로는 그거를 해낼 수가 없다고. 더군다나 1호 교육과정 22학년도부터는 지문과 선지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근데 그것들을 몽땅 다 확인하는 것들, 옛날 교출 보니까 뭐 문제 수도 얼마 안 되고 걔네들 지문도 짧고 요구하는 거 얼마 안 되네. 지금 옛날 기출 쳐다보고 지금 23학년도 24학년도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을 큰 코 다쳐요. 아, 이렇게만 하면 되구나. 이거보다 2배 정도 지문이 어려워지고 2배 정도 선지가 어려워진다. 이거를 위해서 나는 이 틀거리를 공부하겠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기출 공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엄마 혀 만화통이든 뭐 자이스토리든 또는 뭐 마르고 달트록이든 여러 가지 기출책 같은 거로 공부를 할 텐데 걔네들 공부하면서 항상 머리에 둬야 될 거는 지금 내가 준비하는 수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풀어내고 읽어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돼.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 거라고. CD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야. 길이 자체는 요즘 수능에 맞아. 그러나 지문의 난이도는 요즘 수능의 2분의 1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문제 수준도 2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럼 이거 왜 하나요? 이거를 압축시켜서 끄집어내는 거로 훈련을 정확하게 해내야, 그래야 실제 상황에 맞았을 때,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거를 해내는 거야. 모든 거를 그 해설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지문을 열심히 선지를 열심히 그 여러분들 댓글 보면은 뭐 딴 데는 보면은 선지도 되게 열심히 한 땀 한 땀 잘 가르쳐주고 지문도 한 줄 한 줄 다 해설해 주는데 엄마 국어는 불친절한 것 같다. 성의가 없다. 아니에요. 나는 수능의 출제 방식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하나 다 할 거면은 그쪽 사이트를 가든가 아니면은 그쪽 유튜브를 가든가 아니면은 뭐 자이스토리 같은 거 해설 다 써 있는 거 쳐다보고 한 땀 한 땀 다 공부하라고. 그거는 고1, 고2 때 해야 돼. 고3 때 또는 N수생일 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찾는 공부한다? 아, 시간 싸움에서 결국 지게 된다. 하여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계속 엄마 국어에서는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좀 캐치해가지고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염두에 두시라. 가봅시다. 첫 단락은 핵심 오만. 자, CD 드라이브 장치를, 기술 지문이군.
정보를 판독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야. 정보를 판독하는 거. 자, 그 중에서 이제 이항 대립이 되네. 반사, 랜드, 산란, 피트. 별 얘기 없네. 정보 판독. 자, 무려 장치를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장치를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어떤 데를 보면은, 이렇게 장치가 나오면은 지문 읽으면서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 픽업 장치, 이런 식으로 그림과 지문을 1대1로 연결시키면서 하나하나를 천천히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정이 나오면은 1번, 디스크는 회전시킨다. 2번, 광픽업 장치는 발생시킨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라. 엄마 국어에서는 그런 거를 안 시켜요. 왜?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건 어디 영역에서 하는 거라고? 어디 영역? 탐구 영역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무슨 영역이라고? 국어 영역이라고. 이 과정을 왜 줄까?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봐가지고 그림하고 1대1 매치시켜라? 아니고, 지문 읽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 너 확인했니? 이거를 물어보는 게 국어 영역이라고. 선생님, 중간에 있는 거를 선지에서 나오면 어떡하나요? 어떻게? 다시 지문 돌아와서 확인한다? 아니고, 선지에서 얘를 먼저 찾는 거라고. 이 과정에 해당하는 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얘를 먼저 찾는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나머지 거 찾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요즘 수능은 시간이 안 남지. 극히 일부분 0.1% 학생들 빼고는 거의 시간이 남지 않아. 선지와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출제 원칙 얘기하는 거라고. 출제 원칙. 국어 영역에서는 결과값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지난 23년 동안의 기출지문에서 출제위원들, 서울대 박사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방법이라고. 이거를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읽긴 읽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군 하면서 여러분은 뭐에 포커싱 한다? 근데 결과가 어딨지? 아, 정보를 이렇게 읽는다고. 아까 첫 단락에 나와있죠. 정보 읽는다고. 근데 정보를 어떻게 읽는데? 이때 보터가 픽업을 in에서 out으로 직선 이동한다. 이게 결과값이라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도 지금 미리 써놨는데, 일반적인, 옛날에는 여기 지금 1사학년에도 그 역사학자 나와가지고 도전과 응전 이런 설명문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지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떤 핵심어를 던져주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이게 요즘 수능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잘못 읽었대. 자, 잘못 읽으면 보정해야겠네. 근데 전후 좌후 4개로 돼 있는데 이게 전후 좌우 1, 2, 3, 4가 아니라 전후하고 좌우 2개로 배치돼 있더라. 그거를 합을 통해서 구별하더라. 자, 그 다음에 출력값이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치우치면 좌영역이 커지더라. 아하. 좌영역이 커지더라. 그러면 뭐한대? 오른쪽을 반대쪽을. 한쪽이 커지면 한쪽을 보정한다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우측으로 치우치면 비슷하게. 사실 실제 수능에서는 얘를 뭐 한다고 했지? 얘를 보통 답을 주는 거지. 이게 추론이니까. 이게 지금 두 문제라서 여기서는 안 물어봤는데 실제 수능은 얘네들을 답해서 묻는다. 슈퍼문에서도 우리가 쳐다봤지. 자, 한편,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러면은 전후값이 커지고, 출력값도 커지더라.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값이 커지고 출력값도 똑같은 거는 할 필요 없는 거지.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쌤 상쇄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전후하고 좌우의 합을 구하고 그거를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움직인다. 뭐야? 문제 해결. 계산 공식도 좋네. 갑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 물어본다고 할까? 앞에서 뭘 줬어? 과정을 줬지. 그러면 뭘 묻는다고? 결과값을 묻는다고. 이거를 초점 조절 장치가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까 읽으면서 어디 결과값을 표시했잖아. 모터가 픽업을 인에서 아웃으로 직선 운동. 모터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모터, 픽업, 회전, 직선, 땡큐. 이렇게 풀고 지나가는 게 이게 수능 방식이라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얘네들을 찾아가는 거고. 아마도 시간 안 남을 거고. 계속 엄마 국어 보면은 지금 1, 4학년이니까 이제 거의 10년치째 하고 있죠, 우리가. 10년치 수능 6월, 9월 기출하고 있는데, 과정 프로세스 나온 답은 예외가 없었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매뉴얼이란 뜻이라고. 이렇게 출제한다는 뜻이라고.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 준다고 그랬지? 문제 상황을 준다고 그랬지. 문제 상황을 주면 뭘 준다고? 결과값을 준다. 보정한다. 어떻게 보정한대? 전후값하고 좌우값의 차이를 구한다. 전후가 아니라 전후값과 좌우값. 땡큐. 얘도 역시 결과값을 확인. 알고 보면 쉬운 게 국어 영역. 자, 보기에서 1, 2, 3, 4, 5, 6, 7, 8 자연수 간단한 숫자가 나왔네. 뭐 한다고? 먼저 계산한다고. 이 선지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네. 선지에서 대입해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 얘네들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출제진의 함정에 빠져서 시간의 늪에 빠지는 거고 우리는 출제 원칙 단순 숫자를 줬다는 얘기는 이거 먼저 계산하라고. 아까 계산 방식 줬지. 전후값하고 좌우값의 합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 차이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2 더하기 2, 3 더하기 1, 값이 같네? 그럼 문제가 없는 거지. 이런 애들은 답에서 안 묻지. 자, 여기는 5 더하기 5, 10, 3 더하기 3, 6, 얘가 크네? 전후값이 크네? 전후값이 크면 뭐라 그러지? 거리가 가까워진 거라 그러지. 그러면 뭘 해야 돼? 거리를 멀게 한다. 여기서 이제 찾아야지. 거리를 멀게 한다. 이걸 찾는 거라고. 얘밖에 없네. 땡큐. 참 쉽죠. 출제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확인하고 프로세스대로 풀면은 1, 2, 3, 4, 5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만 주는 거지. 보통 하나나 두 개밖에 안 준다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기 문제 선지를 대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3등급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므로 수능 출제 원칙에 따라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선지에서 찾는 거를 습관화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풀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쌤이 지금 벌써 한 30년째 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당연히 수능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 선생 사입이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들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 CD 드라이브 지문만 살펴봐도 누가 수능 원칙에 따라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조금만 머리 똘똘한 사람들이면 알 거고 그렇게 캐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 나는 예를 들어 3월 평가원 시험 봤는데 뭐 한 3등급이 나왔어. 수능에 1등급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해갖고 안 돼요.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변화해? 출제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갑이라고, 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야. 여러분이 갑이 아니라고. 아, 나 이렇게 했더니 불편해. 그건 여러분 사정이지. 갑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자.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림 구경 잘하면 되고. 사실 요즘은 CD 드라이브 거의 안 쓰지. 10년 전 얘기지. 자, 열심히 합시다. 되도록이면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들 수능 등급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